제2장 나일 강가의 이집트. 두 개의 왕국이 하나로. 이제 타락은 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수영을 할 수 있었어. 티그리스 강은 1년 내내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지. 그 앞에 읽어줘도 타락 알지? 하지만 나일 강가에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나일 강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단다. 어떤 때는 물의 깊이가 남자는 호락호락이 뭐야? 이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강 때문에?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대. 어떤 때는 물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바닥이 훤히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농지로 넘쳐 흐르기도 했지. 나일강은 아프리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란다. 하류에서 여러 갈래의 작은 강으로 갈라져서 지중해로 들어가지. 이 지역을 나일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델타란 그리스 문자 중 알파벳 D에 해당하는 문자인 델타. 델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쓰거든. 델타. 가리키는데 문자의 모양이 그 지역과 닮았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 알파벳.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방금 델타 설명했잖아. 그리스 문자 중 알파벳 D에 해당하는 문자를 델타라 그래. 대모처럼. 그럼 초승달 모양이니까 D도 초승달. 그렇지. D. D는 반달 모양인데? 삼각형 모양. 그리스 문자에서 따온 거지. 우리말로 삼각주라고 부른단다. 자, 나일강은 매년 범람해서 물이 막 넘친다 이 말이야. 우기에 나일강 근처의 산에 엄마! 우기가 뭐야?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우기. 자, 그러면 또 퀴즈 냅니다. 우기의 반대말. 아니 나 아는데 우기 뭐야 아는데? 주기? 하하, 안타깝습니다. 알아. 건기. 맞습니다. 건기입니다. 건기. 자, 나일강은 매년 범람했어. 우기의 나일강 근처의 산에 비가 쏟아지면 빗물은 고스란히 나일강으로 흘러들었단다. 나일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강둑을 넘어 경작지를 온통 잠기게 만들었어. 물이 공떡지가 뭐야? 경작지? 공떡지. 공떡지? 난 공떡지는 다 채웠다고. 온통 잠기게 만들었다고. 물이 공동지가 뭐냐고. 공동지? 경작지? 경동지에서 잠기겠다. 밭. 자기 논밭 경작지. 경작지라 그래요. 작은 강들의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보자. 작은 강들의 둑이 모두 넘쳐 델타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던 거야. 너라면 이런 나일 강가에서 살고 싶겠니? 아마 그곳은 집을 짓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만약 그곳에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니? 저요. 지원이. 거기에 지었다면 우리 가족이 다 물에 잠겨서 그 잠수도 못하는데 계속 뱉고 이러 힘들고 맞아. 그다음에 그리고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먹을 거도 다 바닷물에 짜주고 먹을 때 다 씻어서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다 씻어놓은 거. 네. 그리고 옷감도 여기 색상이 나는데 다 젖어야지고 다 말려야 되고 소금기 때문에 다 닦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붕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 빗물 때문에. 그러니까 살기 힘들겠다. 그쵸? 근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호수가 우기 불 때 빨리 다 집으로 들어가요. 문에 다 잠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샥 풀려 나가면 나 말리면 소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연아 이제부터 이건 상관없는 말이긴 한데 이제부터 내가 지우는 거 너가 하나 아니야? 알겠지? 왜? 아니 그게 아니야. 자, 계속 갈게요. 어느 날 강이 넘쳐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면 농부들은 재난에 당했다고 할 거야. 농작물이 다 씻겨가 버렸으니 말이야.
하지만 나일강 근처에 살았던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강물이 넘쳐 흐르면서 강바닥에 있던 진흙도 함께 넘쳐 흘렀어. 이 진흙을 충족토라고 하는데, 충족토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단다. 강물은 범람하면서 강 주변 사막에 충족토를 날라다 놓았고, 다음에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다시 범람하는 일은 없었지. 농부들은 자신의 집이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면서 충족도가 풍부한 땅에 농작물을 심었어. 그리고 범람한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과 이어지는 수로를 팠지. 그러고 나서 수로의 끝을 막아 물이 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단다.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불렀어. 초기 이집트 사람들은 두 개의 부족으로 나누어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었단다.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은 하 이집트, Lower Egypt라고 불렀고, 하 이집트 사람들은 붉은 왕관을 쓴 왕의 통치를 받았어. 나일강의 상류 지역은 상 이집트라 불렀고, 상 이집트 사람들은 흰색 왕관을 쓴 왕의 통치를 받았지. 그러던 어느 날 흰색 왕관을 쓴 왕과 붉은색 왕관을 쓴 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 이집트 사람들과 상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오르내리며 서로 싸우게 되었지. 마침내 누가 이집트를 통치할 것인가를 두고 두 왕 사이에서 커다란 전투가 벌어졌어. 흰색 왕관을 쓴 상 이집트의 왕인 나르메르는 붉은색 왕관의 하 이집트 왕을 쳐부수고 그의 왕관을 빼앗았어. 그러고 나서 자신의 흰 왕관 위에 붉은 왕관을 겹쳐 쓰고는 자신이 이집트 전체의 왕이라고 선포했단다. 이때부터 이집트의 왕은 원추형의 끝이 뾰족한 흰색 왕관과 위가 납작하고 뒤가 길게 솟은 붉은색 왕관이 결합된 이집트 왕관을 쓰기 시작했어. 이것은 자신이 나라 전체의 통치자라는 뜻이었단다. 나르메스의 왕은 메네스의 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단다. 이거 진짜 얘기야? 이거 진짜 얘기야. 역사, 고대 역사. 진짜 얘기랍니다. 재밌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 나 아는데. 이집트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 파라오는 양치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단다. 그것은 양치기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를 주듯이 이집트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본다는 뜻이었어. 곧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들은 자신들이 농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게 만드는 것도 왕의 능력이라고 믿었지. 파라오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어. 이제 신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었지. 하지만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유일한 신은 아니었어. 태양신으로 라가 있었지. 이집트 사람들은 라를 최고의 신이라 믿었고 다른 신은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오시리스는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를 결정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신이었지. 이시스는 오리시스의 아내이자 하늘의 신인 호루스의 어머니였단다.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왜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지 그 이유가 종종 나와. 그 중에서도 오리시스와 그의 동생 세트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의 한 아이가 엄마에게서 전해 들었을 오리시스 신화는 바로 이런 이야기야. 옛날 위대한 신 오리시스와 그의 아내 이시스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다. 어느 날 오리시스가 세계여행을 떠나자 이시스가 왕국을 대신 다스리게 되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오리시스의 동생 세트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오리시스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세트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다른 모든 신들과 함께 형을 초대했다. 사랑하는 형님이시여, 형님의 안전한 귀환을 축하하고 싶으니 내 집으로 와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이시스는 세트가 오리시스를 해칠까 몹시 두려웠다.
하지만 오리시스는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다. 그는 내 동생이요. 내 동생이 왜 내게 해를 입히고 싶어 하겠소? 그들은 함께 세트의 잔치에 갔다. 신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자 세트가 말했다.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보시오. 그는 금과 그림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관 하나를 가져왔다. 신들이 모두 감탄의 눈길로 관을 바라보자 세트가 다시 말했다. 이 아름다운 관이 몸에 딱 맞는 신에게 이 관을 주겠소. 그런데 신들은 이 관이 오리시스에게만 딱 맞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신들은 차례차례 관 속에 누워보았지만 그들에게 관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다. 그런데 오리시스가 들어가자 관은 자로 잰 듯 딱 맞았다. 오리센치가 그 형이야? 오리시스. 오리시스는 너무 기뻐서 관 속에 누운 채 이렇게 외쳤다. 보시오, 이 관은 내 것이오. 그러나 그가 눕자마자 세트는 관뚜껑을 닫아 나일강에 던져버렸다. 관은 나일강을 따라 둥둥 떠내려갔다. 오리시스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내가 신들의 왕이다 하고 세트가 선포했다. 그는 왕위에 올라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한편 이시스는 남편의 관을 찾아 나일강 주변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관을 찾아냈다. 이시스가 불이 나게 관뚜껑을 열었지만 오리시스는 이미 죽은 뒤였다. 이시스는 슬픔에 젖어서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다. 나일강조차 오리시스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래서 강이 말라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천으로 잘 감쌌다. 첫 번째 미라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천으로 감싸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세상이 기뻐했다. 나일강도 다시 범람해 강둑이 뚝을 넘쳐 흘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먹을 물을 얻게 되었으며 농작물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처럼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이유는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 어떻게 될 수가 됐을 엄청 엄마 이 눈이 어디가 한쪽이 왜 까만했어? 모르겠어. 죽이 다녔을 것 같아. 동생이 형이 왕되는 왕이 뺏고 싶어가지고. 엄마 있지. 얘가 동생이야? 얘가 형, 오시리스 형. 다시 살아난 오시리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유명한 강의 이름은? 나일강이요. 나일강.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나라, 어떤 나라가 동일했죠? 상이집트요. 상이집트요. 근데 나일강이 이렇게 매년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막 넘쳐 흐르잖아. 넘쳐 흐르잖아.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지훈이. 넘쳐 흐르면 응. 흘러가지고 농사짓기 오래가지고 농부들은 싫어해. 하나. 다리가기 못나는데 밑에 있었던 좋은 흙이 나왔는데 그 흙이 식물이 잘 때 나오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이 자라는 걸 도와줘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비옥해져. 영양분이 막 많아져. 농부들이 좋아해요. 왜 그랬어? 범람하는 거를. 근데 이제 매년 똑같은 시기에 이게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죠? 오시파 세트 이야기. 맞다. 오시리스하고 세트 이야기. 그래가지고 세트가 동생인데 그치? 형 질투해가지고 왕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자, 그럼 또 퀴즈 낼게요. 오시리스 아내의 이름은? 저요. 동시에 시작. 이시스. 아이고 잘하네요. 메소포타미, 엔스말, 이집션 기억나죠? 이게 이집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집트 이야기 재밌죠? 네. 야 동생아. 야 동생아. 내가 언니야. 내 언니야.